2023년부터 대구광역시는 과도한 미분양 물량으로 인해 신규 사업 승인을 중단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2023년 2월 약 1만 4천호의 미분양 물량 정점을 찍은 이후 2024년 4월 말 대구시에서 발표한 미분양 수치는 9,814호로 전월 대비 113호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의 신규 사업 승인을 중단한 것과는 별개로 이미 승인되었고 사업을 진행한 후분양 단지는 언제든지 분양을 할 수 있고 그 시기를 조율 중입니다. 부동산 상승기에는 더 높은 분양가를 받기 위하여 일반 분양을 미뤘고 하락기에 접어들자 사업성이 없어져 분양 시기를 늦추기 급급한 상황입니다. 최근 버머 아이파크의 청약 경쟁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일부 후분양 단지들이 점점 분양 일정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후분양 단지였던 황금힐스테이트 리저브는 과도하게 높은 분양가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일부 단지의 경우 완공 직전까지 청약 시기를 조율하다가 결국 청약에 자신 없으면 민간 전세 방식을 통하여 물량을 털어내는 모습을 보이는 곳도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24년 후분양 예정 아파트를 소개드리되 이어서 오늘은 2025년 준공 예정인 아파트 6곳의 공사 진척 상황과 청약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5년 준공 예정이고 후분양 예정 단지를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수성구 범어동에 위치한 버머 아이파크 2차입니다. 세대수는 490세대이나 일반 분양 예정 물량은 92세대밖에 되지 않으며 준공 예정일은 2025년 6월입니다. 바로 옆에 위치한 버머 아이파크 1차가 2024년 10월 준공 예정이며 무난하게 완판 소식을 알리면서 버머 아이파크 2차도 청약 시기를 조율 중이며 곧 분양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버머 우방타운 재건축 정비 사업 단지로 입지적으로는 3호선 이용이 도보로 가능하며 버머 아이파크 1차와 인접했으며 배정 초등학교인 동산초등학교까지 도보 3분 정도의 거리로 매우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버머 1동에 소재하고 있어 중학교와 고등학교 배정에 유리한 장점이 있고 수성구 학원가까지 도보 이동은 어려우나 대부분의 학원 차량이 운행되고 대중교통 이용 시에도 20분 이내에 도달 가능하므로 학군 관련 입지는 우수한 편입니다. 현재까지 예정된 분양 단지 중 가장 기대되는 단지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향후 확정된 호재로는 2030년 대구 엑스코선이 개통이 있습니다. 환승을 통하여 지하철 1, 2, 3호선 모두 이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바탕으로 범어동의 신축 브랜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이며 먼저 분양한 버머 아이파크 1차의 성적이 좋은 편이었으므로 버머 아이파크 2차는 1차 84타입의 분양가가 10억 원 전후였는데 조금 더 높은 10억 원에서 11억 원 사이로 결정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남구 대명동에 위치한 대명동 힐스테이트 주상복합입니다. 아파트 세대수는 325세대이고 준공 예정일은 2025년 6월입니다. 계획상 내년 6월이지만 현실적으로 준공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 사업 계획이 변경되지 않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호선 영대병원역과 현충로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 주상복합 단지들이 대거 입주 예정인데 5선 남측대로 건너 힐스테이트 대명센트럴이 2024년 입주 예정인데 현재 마피 8천만원까지 나와 있는 상태이고 마피를 고려하더라도 발코니 확장비와 중도금 이자를 포함하면 저층임에도 5억 원 중반에 이릅니다. 또한 바로 옆에 힐스테이트 대명센트럴 2차가 마피 1,800만 원이지만 옵션을 고려하면 6억 원이 넘습니다. 현장에서는 계약 축하금을 뿌리고 있으나 계약률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우측의 영대병원역 골드클래스는 대거 미분양으로 분양을 취소해버리면서 주변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대명센트럴이 조망과 일조를 많이 가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분양가를 더 낮게 설정하기가 시행사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성을 고려하면 후분양 일정과 준공 일정이 모두 늦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동구 신천동에 위치한 이편한 세상 동대구역 센텀스퀘어입니다. 세대수는 322세대이고 입주는 2025년 6월 예정입니다.
현장은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 중이고 준공일자는 미뤄질 수 있으나 청약 시기는 24년 하반기에 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최근 24년 신규 분양 예정 단지 기사를 살펴보면 이편한 세상 동대구역 센텀스퀘어가 분양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하부터 4층까지는 상업시설이 들어오고 5층부터 아파트가 들어서는 단지입니다. 신세계백화점 근처에 위치하여 상당한 유동인구가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유동인구로 인하여 아파트 자체 상가가 118개나 구성되어 있어 상권 형성으로 거주의 편의성은 장점인 단지입니다. 동대구역까지 도보 이동 가능하여 대구 시내 이동뿐만 아니라 시외 이동도 편리하며 자체 상가뿐만 아니라 주변에 상업시설이 다수 위치하고 있어 생활하기에는 매우 편리해 보입니다. 다만 주변 교육 여건은 많이 떨어지고 학교도 도보 이용하기에는 어려운 위치에 있어 자녀가 있는 세대의 경우 거주하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주변에서 가장 높은 시세를 형성 중인 곳은 2021년식 이안센트럴D인데 최근 6억 원이 넘는 실거래를 보여주고 있고 저층이 6억 원 수준이며 길 건너 동대구역 화성파크드림도 저층이 6억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편한 세상 동대구역 센텀스퀘어가 이보다 높은 7억 원 이상의 분양가를 책정할 것으로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변 교육 여건을 고려해보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7억 원이라는 분양가가 부담스러워 보입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중구 남산동에 위치한 반월당역 반도유보라입니다. 세대수는 119세대이고 입주는 2025년 11월 예정입니다. 파피에르라는 이름으로 현재 상업시설 55개에 대한 분양은 모두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대백화점과 동아백화점 맞은편에 위치하였으며 대구에서 가장 많은 상업시설이 형성되어 있는 반월당역 인근에 지어지는 아파트로 1호선과 2호선이 지나는 반월당역도 도보 5분 정도의 거리에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자녀가 있는 세대가 이곳을 선택하기에는 교육시설이 조금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현재도 공사 중이며 현장은 10층 이상까지 골조가 올라왔으나 예정보다 공사 진행 속도가 더뎌 완공 시기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변 비교할 만한 단지는 입주 1년 차인 반월당역서 한포레스트가 있습니다. 반월당역서 한포레스트의 시세는 5억 2,500만 원 수준에서 형성 중이고 실거래가도 5억 초중반대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시행사 입장에서 이 정도 가격에 분양을 할 생각은 없어 보이므로 분양 시기를 조금은 늦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달서구 감삼동에 위치한 삼정브리티시 감삼입니다. 아파트 세대수는 164세대이고 입주는 2025년 12월 예정입니다. 주변 주상복합 단지들이 너무 많은 상황에서 추가로 소규모 단지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연이어 입주가 이어지므로 분양 시기를 정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남측의 죽전역 화성파크드림이 입주 시기에 84타입이 마피 1억 2천만 원까지 나왔고 현재 4억 후반대의 호가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북측 대로변을 지나 용산자이의 경우 청약 당시 경쟁률이 100대 1을 넘길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누렸으나 현재는 마피 3천만 원짜리 매물도 나오고 있어 수익이 나올 만한 분양을 시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단지입니다. 그러나 이안엑소디움의 경우도 공사가 중단되면서 입주가 늦어지고 있고 소형 주상복합단지가 많은 감삼동 일대에 마피 1억 원 이상 단지가 속출하고 있어 성공적인 분양을 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한 이안엑소디움은 대우산업개발 회생 절차 개시 신청으로 인해 공사까지 중단되고 재개되긴 했으나 주변 분위기는 더욱 좋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삼정브리티시 감삼도 분양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달서구 상인동에 위치한 상인센트럴자이입니다. 세대수는 1498세대이고 준공은 2025년 예정이었지만 아직 땅도 파지 못한 상태로 준공은 더욱 늦춰지겠습니다. 상인센트럴자이는 아직 공사도 진행하지 못하였고 시공사와 조합원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 준공 시기는 현실적으로 27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떻게 보면 25년 후 분양 예정 단지로 소개해드리는 것이 맞지는 않지만 상인센트럴자이에 대한 소식을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어 이번 영상에 포함하였으니 해당 단지 간단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추정 60분의 조합원들의 일상이 망가진 상황을 자세히 다루어주면서
악화되고 있는 현장 분위기를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시공사로 참여한 GS건설이 조합원들에게 최초에는 추가 분담금 없이 아파트를 지어주겠다고 했으나 모든 아파트를 철거하고 거주지가 없는 조합원들은 월세집을 전전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공사비 증가와 악화되는 분위기로 인해 높은 분양가로는 일반 분양이 성공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자 GS건설에서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단 상인 센트럴자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재개발, 재건축 단지도 동일하고 심지어 서울까지도 추가 분담금 문제로 골치를 썩고 있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또한 성공만 있는 것은 아니니 추정 60분이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은 추정 60분 1363회 혼돈의 재건축편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사실 상인 센트럴자이는 구축 단지들로 둘러싸여 있어 신축에 대한 수요가 많은 곳이고 입지적으로 상인역 주변은 과거부터 주거 선호지역이고 초, 중, 고등학교를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이고 많은 상업시설과 학원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총 1498세대 중 조합원이 1081세대인데 대형 평수는 조합원이 모두 가져갔고 84타입 이하 417세대를 일반 분양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언제 분양을 시작하고 준공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이상으로 2025년 준공 예정인 6개 아파트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25년 준공 예정이므로 24년 언제든 분양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단지들이지만 아직 청약 성적에 대한 확신이 없어 쉽게 청약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단지들이 몸을 사리면서 먼저 분양하게 되는 단지들이 언제 분양할지는 모르겠으나 모집 공고가 나오면 각 단지들의 분양가가 적정한지 입지적인 장단점 등을 자세히 다뤄보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2025년 준공 예정인 단지 소개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2026년 준공 예정인 아파트들을 안내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구별 시세 변동 및 부동산 관련 소식을 매일 빠르고 정확하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